이제 승강이라는 게 있고 부침이 게 있거든요. 또 이제 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부침은 출입과도 같습니다. 출입. 같은 개념인데 승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승하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수승하강. 그러니까 이제 수에서 목을 통해서 화 이제 이게 심장이죠. 심장, 간, 심, 그 다음에 이거는 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비죠. 비.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오행에 있어서 수 기운이 간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간에서 심장으로 가고 또 심장이 토의 그 중화력으로 인해서 회전력이 생겨서 다시 금으로 내려가고 다시 금이 또 응집돼서 수로 내려가는 게 이제 회전이거든요. 오행의 회전인데 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승이라고 그래요. 승. 다시 심에서 토, 금, 수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강이라고 합니다. 강. 이거 승강,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체에 있어서 승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하고 화가 기운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어떤 모든 생명의 그 근원은 수지만 수가 없이는 생존할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수기운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화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그 지구에 태양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기운이 생명의 근원이지만 이 수기운을 끌어당기는 화의 기운, 이 화의 기운에 힘입어서 이 기운이 승합니다. 목기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또 넓게 펼쳐졌다가 뜨겁게 펼쳐졌다가 다시 기운이 수렴돼서 강에서 다시 신으로 들어가는 이 한 바퀴 궤도를 무한 궤도를 반복하는데 이 기운이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돼요. 어떤 걸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 심장이 약하시잖아요. 원래 체질적으로 심장이 이분들이 이제 콩닥콩닥 한단 말이에요. 심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불기운이 약해요. 근데 신은 굉장히 강합니다. 소음인들은. 그래서 이제 손발이 차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공포심이 많습니다. 심장이 원래 공포심이 그 장부 그 정지 자체가 공포심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깜짝깜짝 잘 놀라요. 문만 잘못 닫아도 깜짝 놀라시고 추위도 잘 타고 그러죠. 이 수승화강이 잘 안 맞아서 그래요. 수기운이 심장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심장 기운이 이 실제로 이제 그 우리 맥시학에서는 이 신보다 심장의 기운이 3배야 강해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3대1 기운이 돼야 돼요. 심장의 기운이 1이라면 심장의 기운이 적어도 3이라는 숫자가 돼야만이, 강도가 그 정도 돼야만이 정상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음인 같은 경우는 그게 제대로 되지를 못해요. 1대1. 어떤 때는 이게 1이면 이게 2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분은 허리가 자꾸 아프죠. 허리가 기운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 자체도 살이 쪄요. 자꾸 엉덩이, 허리는 넓죠. 그 다음에 흉부는 작습니다. 왜냐면 그 진액 자체가 가서 올라가서 어깨나 상부 쪽으로 올라가갖고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긴 모양도 봐도 어깨가 좁아요. 소음인들은. 그 다음에 엉덩이나 허리는 넓죠. 왜냐면 기운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혈이 전부 다 밑으로 하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강에 따라서 그 모양, 생긴 모양도 달라지거든요. 태양 같은 경우 어깨가 넓습니다. 소양이도 그렇고 키가 크잖아요. 왜냐면 기혈 진액이 위로 뻗쳐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라나면서도 그 형태, 몸의 형태 자체가, 골격 자체가 상체는 크고 허리가 잘록합니다. 엉덩이가 좀 작고. 그런 식으로 우리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그 오장육부의 기의 기혈 분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근골격 자체가 바뀐다는 걸 그걸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승강이고, 그럼 출입이 뭐냐? 부침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대충 한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침이라는 게 있는데, 부침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음경이 있고 양경이 있죠, 몸에.
음경이 있고 양경이 있습니다. 근데 음경은 안에 있고 양경은 밖에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황제 내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프린트 미리 이제 한 번씩 아마 드리라고 했었는데, 이 음양의 관계에 대한 그 황제 내경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제가 뭐 양경이 밖에 있다, 제 나름대로의 그 뇌피셜이 아니라 황제 내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 관계는 음경은 안에 있고 바깥에, 양경은 밖에 있고, 음경이 양경의 기본이 되고, 음경이 양경을 부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프린트를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그러면 그 사실이 맞느냐? 그거는 우리가 사안론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안론 육경기본증 보면 양경이 다 바깥에 있죠. 태양경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태양경, 그 다음에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고름 길어가죠. 이게 그겁니다. 음경, 양경, 그 내용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단계가 있는데 음경이 안에 있고 양경이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냥 이렇게 따로 존재하기만 하느냐, 세퍼레이트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 양경이 강해지면 음경이 약해져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표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표리라는 게 뭐냐, 음경과 양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경이 강해지면 음경이 약해지고, 음경이 강해지면 양경이 약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경이 약해지고 양경이 막 실해지면, 강해지면 몸의 등짝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아파요. 왜냐면 기혈이 다 바깥쪽 양경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몸의 이 균형이 안 잡혀서 뼈대 자체도 자꾸 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임상에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운이 또 음경 쪽으로 너무 올리면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양경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힘이 없어요. 왜냐면 양경에 다 음경에 다 기운이 몰려 있으면 이쪽이 무력해지거든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양경 쪽에 막 차요, 몸이. 왜냐면 양의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몸 겉에는 차요. 근데 안에는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한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음경, 양경이 문제가 생기면, 편차가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이게 교란이 생겨요.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합니다.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 자율신경 실종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경, 양경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느 한쪽이 막 3배, 4배씩 되고, 어느 한쪽이 막 쪼그라들면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몸에 데미지를 입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침이라는 게 뭐냐면, 양경으로 기운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부라고 그래요, 부침. 근데 부침이라는 게 그 다음에 침. 이 붕 떴다는 얘기죠.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경으로 기운이 들어가면 침했다 그러고, 침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기운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거를 부하다. 네,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이 음경과 양경의 부침을 잡아줘야 돼요. 부침을.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승강과 부침을 잡아줄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기의 운동이 우리 인체에서 네 가지 운동이 나온 그 한의학 원론에 나오는 거예요. 이 승강 붙임을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한의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체의 기기 활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승강 붙임이다. 승강 출입이라고 하거든요.